남중북해가 끓고 있다. 그리고 그 끓어오름의 중심에는 태풍 22호 한롱이 있다. 초속 45m의 괴력, 이는 시속 160km가 넘는 폭풍으로 대형 간판은 종이장처럼 뜯겨나가고 주차된 차량은 그대로 전복된다. 현재 한롱은 중국 남부 광동성에 상륙, 하이난 섬에서는 이미 19만 명이 대피했다. 공항은 폐쇄되고 해상 노선은 전면 중단, 남중국해 일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막이 불과하다. 진짜 위협은 이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가사와라의 제도에서의 유턴, 태풍의 기묘한 항적. 일본 남쪽의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 한롱은 마치 생명을 가진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동안 서쪽으로 향하던 태풍이 갑자기 급격한 유턴을 하며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로 수잔이 아니다. 태풍은 자체 의지가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 움직임은 지구 자전, 기압차, 해수온도, 그리고 지향류에 의해 결정된다. 태풍을 움직이는 네 가지 힘 중 단 하나라도 변하면 그 궤적은 수백 킬로미터나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한롱은 따뜻한 해수면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북상 중이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미묘한 바람길을 따라잡고 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수축한다면 그 길은 동해 방향으로 열릴 수도 혹은 한반도 쪽으로 굽을 수도 있다. 지금의 하늘은 말 그대로 한 줄기의 바람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다. 낮게 깔린 구름, 바다의 숨결이 하늘로 번지다. 전국의 하늘이 유난히 낮고 어둡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렁이 몰고 오는 바람은 바다 위를 지나며 습기를 잔뜩 머금은 채 육지로 불어오기 때문이다. 따뜻한 바다 위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차가운 가을 공기와 만나면서 하늘의 낮은 층에 머물러 짙은 구름과 이슬비를 만들어낸다. 이 현상은 특히 밤에도 열을 가두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열대야 트로피컬 나이트를 유발한다. 기온은 떨어지지 않고 습도는 높다. 그 결과 공기는 무겁고 답답하며 가을의 끝자락에 여름의 잔향이 되살아나는 아이러니컬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글날 그리고 추석 연휴의 끝, 태풍의 시간표는 냉정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번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이 한글날이자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과 겹친다.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귀경길에 태풍의 간접 영향이 맞물린다면 전국적인 교통마비는 피하기 어렵다. 기상청은 이미 주말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선성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짧지만 강한 집중호, 돌풍, 그리고 순간 풍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고된다. 태풍 중심이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그 주변의 간접 영향만으로도 도시형 재난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AI가 예보를 다시 쓴다. 구글 웨더랩의 실험. 이번 태풍은 단지 나연의 사건이 아니다. AI의 측무들이 실제 재난을 맞닥뜨린 첫 무대이기도 하다.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실험적 기상 예측 플랫폼인 웨더랩은 현재 한롱의 이동 경로를 분석 중이다. 이 시스템은 수십 개의 AI 모델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언상블 방식을 사용해 가능한 모든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확률을 계산한다. 놀라운 점은 AI의 예측이 실제 경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수치 예보 모델이 6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반면 AI 모델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경로를 재조정한다. 물론 아직은 한계가 있다. 일부 모델은 여전히 일본 규슈를 향하고 있고 다른 모델은 동해로 빠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확도보다 속도와 아주 맨덜치고 억담은 슬로딥사심이 워터 투타면 잠시의 방심이 도시를 삼킨다. 인프라의 붕괴는 한순간이었다. 남중국해를 가로지르던 괴력의 태풍 한롱은 결국 중국 남부 광동성에 상륙했다. 최대 풍속 초속 45m,
콘크리트 도로를 휘어잡고 버스와 트럭을 공중에 띄우는 힘이다. 하이난 섬에서는 이미 19만 명이 피난했고 공항은 폐쇄되었으며 항만은 폭풍 해일에 잠겼다. 그러나 이 재난의 진짜 공포는 상륙 이후부터 시작됐다. 태풍이 지나간 도시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문명을 꺼버린 듯한 정적이었다. 전력은 끊겼고 통신은 두절되었다. 모든 기술이 무력해진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촛불 하나,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밤을 버텼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해안선의 완충지대였던 습지는 사라졌고 강의 물길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도로는 배수 대신 저수지의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 번의 폭우의 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지하철은 함정이 되었고 지하주차장은 무덤이 되었다. 잠시의 방심이 도시를 삼킨다. 이 문장은 이제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다. 끊어진 전력, 마비된 통신, 태풍 이후의 행성. 태풍이 지나간 뒤 남은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이었다. 전력망은 쓰러졌고 도심의 불빛은 꺼졌다. 마트의 진열대는 비었으며 정수시설은 멈췄다. 식수가 끊기자 사람들은 빗물을 모아 마셨고 의료장비는 배터리 하나에 생명을 걸었다. 문명은 겉보기에 견고하지만 한 줄의 전선, 한 개의 데이터 케이블이 끊기는 순간 그 위태로움은 폭로된다. 태풍 할롱이 남긴 상처는 단지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류의 오만에 대한 경고였다. AI가 예보해도 인간은 대비하지 않았다. 21세기형 재난의 역설. AI는 이미 태풍의 경로 변화를 72시간 전에 감지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웨더랩은 할롱이 북상할 가능성을 가장 먼저 예측한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 예측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였다. 정부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동안 현장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다. AI가 예측한 바람의 궤적은 정확했지만 인간은 행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넘쳤지만 대응은 부족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재난의 역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경계심은 퇴화했다. 연휴의 끝, 경고의 시작. 한글날의 하늘 아래서. 한글날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귀경길에 오르고 아이들은 불꽃놀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시각, 하늘 위에서는 또 다른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태풍 할롱의 눈, 즉 아이가 선명해지며 중심기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960 헥토파스칼, 940 헥토파스칼. 숫자가 낮아질수록 바람은 예리한 칼날이 된다. 48시간 뒤 그 바람은 한반도의 남단을 스쳤다. 연휴의 끝은 경고의 시작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 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피해와 생존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다. AI의 눈으로 본 재난의 시대. AI는 더 이상 단순한 예보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의 경고문이다. 태풍, 홍수, 폭염.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재난을 미리 본다. 그러나 만약 인류가 이 기술을 대응의 도구가 아니라 안심의 핑계로 사용한다면 AI는 결국 인간의 나태를 가릴 면죄부가 될 것이다. 그 순간 할롱은 단지 한 번의 태풍이 아니라 다가올 재난 시대의 서막이 된다. 사라진 도시, 남겨진 바다. 짐수된 남중국해 연안의 풍경은 참혹하다. 항구는 사라지고 도로는 강이 되었다. 수만 대의 차량이 진흙에 파묻혔고 고층 빌딩의 1층은 수조가 되었다. 하이난섬의 해안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졌다. 폭풍 해일이 5m 높이의 물벽으로 변해 마을 전체를 삼켰다.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24시간 동안 고립되어 헬리콥터를 기다렸다. 그리고 태풍이 남긴 물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염분과 기름, 폐수가 섞인 독성의 웅덩이였다. 물이 마른 뒤 남은 것은 소금으로 뒤덮인 논, 썩은 토양, 그리고 다시는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었다. 전력은 끊겼고 정보는 사라졌다.
문명의 단절. 태풍은 전봇대를 쓰러뜨리고 통신탑을 무너뜨렸다. SNS도, 뉴스도, 전파도 사라졌다. 한순간에 현대 문명은 고립된 아일랜드가 되었다. 도시의 발전소가 침수되자 배수 펌프가 멈췄고 지하철역은 거대한 저수지가 되었다. 전력은 곧 생명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이토록 절실했던 적이 없었다. AI의 예보가 아무리 정밀해도 전기가 끊기면 모든 것은 멈춘다. 어떤 기술도 한 줄의 전선이 끊기면 무력하다. 결론. 태풍은 지나간다. 그러나 문명은 아직 시험 중이다. 태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진짜 재난은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된다. 바람은 멈췄지만 세상은 멈춰 있었다. 도시는 물에 잠겼고 산은 무너졌다.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찾았다. 한롱은 단지 태풍이 아니다. 그것은 기후 문명의 균열선, 그리고 인류의 자만이 만든 거울이다. 우리는 여전히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기술이 나자나께서 얼마나 더닥쓸 수 있는지를 이번 한롱이 보여주었다. 태풍은 지나간다. 그러나 그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진실이다. 태풍 한롱이 지나간 뒤 중국 남부 해안과 필리핀 일부 지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도시가 아니었다. 거리는 강으로 변했고 집은 진흙 속에 묻혔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골목은 이제 물비린내와 썩은 진흙 냄새로 가득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텐트촌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갈 집이 없다. 물은 빠지지 않고 흙은 썩어가며 바닷물은 식수원을 삼켰다. 비가 멎은 뒤에도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국적은 남아있지만 고향은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후 난민이다. 유엔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 울려 퍼졌다. 2050년까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기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다. 한롱은 그 경고의 첫 번째 실물 증거였다. 전쟁은 총성과 함께 시작되지만 기후재난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그 잔혹함은 폭발보다 느리지만 훨씬 깊다. 경제의 심장은 멈추고 물가는 치솟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2차 충격. 폭풍이 항만을 덮치자 물류의 동맥이 끊겼다. 선박은 정박했고 트럭은 잠겼다. 석유와 가스는 제때 공급되지 못했고 식량은 냉장 창고 안에서 썩어갔다. 마트의 진열대가 비는데 걸린 시간은 단 48시간. 그 뒤로는 생필품이 곧 화폐가 되었다. 사람들은 물 한 병을 위해 줄을 섰고 도시의 전력 복구는 수주가 걸렸다. 공장이 멈추자 생산이 중단되고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기후재난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변덕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지구적 사건이 되었다. AI, 하늘의 언어를 읽는 새로운 눈, 절망 속의 도약. 하지만 모든 절망 속에서도 인류는 한 줄기 빛을 붙잡았다. 그 빛의 이름은 AI였다. 딥마인드의 웨더랩은 이번 태풍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기존의 수치 모델보다 12시간 먼저 감지했다. 그 12시간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시간이었다. AI는 단순히 예보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난 이후의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한다. 어느 지역에 식수가 먼저 필요할지, 어디에 의료진을 파견해야 할지를 데이터로 계산한다. AI는 하늘의 언어를 읽는 새로운 예언자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그 기술을 인간이 얼마나 진심으로 신뢰하고 준비하느냐이다. AI가 미래를 알려줘도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예언은 그저 무시된 경고문이 된다. 지구가 낸 마지막 경고음, 남은 열기, 다가올 씨앗. 한롱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대기 속에 남아있다.
남중국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에서 3도 높고 그 열은 식지 않았다. 그 뜨거운 바다 위에선 이미 다음 태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한롱보다 더 강한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형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하늘에서 진행 중인 현재형 문장이다. 매년 여름, 매번 태풍이 남기고 가는 건 파괴된 도시가 아니라 경고의 기록이다. 바다는 분노했고 인간은 깨달았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늦는다면 다음 한롱은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이다. 결론, 기후 문명의 문턱. 태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기후는 이미 변했고 그 변화는 인간의 생존 방식을 다시 쓰고 있다. 기후 난민의 시대. 이제 그것은 통계가 아니라 얼굴이 있는 현실이다. 태풍 한롱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너희는 아직도 이 행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